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브제와 오브제가 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작업을 해볼까 해요. 저희 수업의 마지막 파이널 과제가 그렇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오브제와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공간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관한 거였는데 그것의 한 예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회화 작가들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방과 아니면 자신의 도구 아니면 자신의 물품들을 그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어요. 초현실주의자 잡게 작품 제목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개인적인 가치에 따라 오브제의 크기가 크게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과 유리 글래스 그리고 비누 그리고 어, 브러쉬와 그리고 성냥개비 뭐 이렇게 뭐 가구들 그리고 공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양한 모델링 방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사진을 가져오려면은 사진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줄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사진을 이면 분할로 해줄 거예요. 하나는 프론트 뷰, 하나는 뭐 계속 바꿀 수 있는 창으로 띄워놓고 사진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뜨는데 엔바이러먼트에 하지 말고 이 뷰포트 백그라운드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드는 G를 누르면은 변화가 있죠. 이 백그라운드는 실제적으로 이쪽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프론트 봤을 때 나타나지 않고 뭐 퍼스펙티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면 분할로 쓰는 게 모델링 할 때 좀 편해요. 사진을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할 때 작업을 편하게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쪽에 플러스 그림이 있잖아요. 이 플러스 그림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Configure Viewport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진을 어떤 것을 집어넣는지 나와 있고 이것을 remove 할 수도 있고 합니다. 만약에 비율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게 매치 렌더링 아웃풋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찌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뷰포트에 맞게 하려면은 뷰포트 컨피그레이션을 가서 이것을 매치 비트맵 사이즈와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원래 그림 사이즈에 맞게끔 됩니다. 뷰포트를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하더라도 그림에 맞게끔 뷰포트가 그림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하면 편하겠죠. 자, 일단 공간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플랜을 만들어 줄게요. 플랜을 만들 때는 탑뷰로 가서 탑뷰로 가서 일단은 플랜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공간의 사이즈에 맞게끔. 자, 우클릭 하시고요. 자, 퍼스펙티브로 가면 자, 요런 상태로 보이는 거겠죠. 요런 상태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F3번 누르면은 이렇게 플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lt E 눌러서 에디트 폴리화 시켜주고 아니면은 X 눌러서 여러분 하키 시작이 안 돼 있다면 X 검색어를 이용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엣지만 이렇게 선택해 주실게요. 엣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W 상태로 이동키 누르서 Shift 누르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은 쉽게 공간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뷰포트에 보면은 이렇게 프론트 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은 위치가 중요하지. 맨 마지막에 위치는 수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 간섭이 생기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이동시켜 줄게요. 그다음에 뷰포트를 돌리면서 최대한 이 공간의 사이즈에 맞게끔 내가 위치를 맞춰 주시면 돼요. 이거는 좀 높고 이거는 좀 낮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천장 높이가 낮은 걸로 봐서 천장은 뭐 아까 전에 했던 방식대로 올려주면 되죠. 엣지 상태에서. 요 정도의 뷰포트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항상 여기로 돌아올 수 있게 컨트롤 C를 눌러서 카메라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뷰포트 있을 때 카메라를 지금 여기 피지컬 카메라 1이라고 돼 있죠. 피지컬 카메라 1. 카메라를 설정해 주면은 뭐가 좋냐? 제가 P로 눌러서 작업을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C를 눌러서 카메라로 돌아오면은 그 뷰포트에 맞게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안 맞을 때 그 위치로 돌아오게끔 하는 거죠. 자, 다시 2번 눌러서 여기 컨트롤 복수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걸 위로 올려줍니다. 높이가 이 정도로 되겠죠? 자, 다음 퍼스펙티브로 가서 그러면은 천장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천장은 어떻게 만들까? 천장은 뭐 플랜에서 직접 그려서 만들어도 되지만은 폴리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위로 이동시켜 주면은 이렇게 복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치에 이렇게 놔둬 주시면 되겠죠. 다시 카메라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비포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렌더링 화면이랑 맞게 하려면은 Shift 누르고 F 누르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나오는데 지금 이 프레임은 우리가 렌더할 때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렌더 프레임을 조정하려면은 F10 누르셔서 지금은 HTB 그러니까 10대 9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뭐 커스텀으로 가서 사진에 알맞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림 사이즈가 저번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1200에 96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1200에 961 이 비율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봤을 때도 화면이 조금 더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죠. 그러면은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조금 더 올려줄게요. 화면이랑 거의 맞게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퍼스펙티브로 가면은 이제 천장을 만들어줘야 되죠. 천장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다가 플랜을 바로 설치하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개라 그랬죠. 여기 플랜을 하고 스냅톡을 킨 다음에 이렇게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플랜을 이렇게 스냅톡을 열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프론트 뷰를 그다음 카메라 뷰로 다시 가면은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침대 만들고 여기다 가구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했을 때 이렇게 이름을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이름을 이거는 실링으로 천장 그리고 벽면이랑 바닥도 분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거를 Shift로 확장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디태치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디태치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을 선택을 하면 자 4번 나와서 바닥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닥 선택했을 때 바닥은 플로어로 적으면 되겠죠. 플로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가구들이 박스 모양이니까 가구부터 빨리 만들어 볼게요. 자, 박스 누르고 박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죠. 박스 누르고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박스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대충 만들어 주면 되죠. 자, 여기서 작업할 때 이 주변 여기서 작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오브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일단 자, 이 박스의 이름은 클로젯으로 하고 요거는 베드로 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 정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잡한 구성이 있을 때도 자, 씬 익스플로러를 여시면은 이렇게 이름별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프리즈를 하기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옷장을 작업할 건데 이제 옷장을 디테일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때는 요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옷장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퍼스펙티브에서는 만약에 화면이 안 움직인다면 카메라로 돼 있는 거예요. P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와서 이제 작업하시면 되죠. 비율이 어느 정도 됐든 대충 어느 정도 맞췄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박스에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면은 상관없는데 일단 에디트 폴리화 시켜주시고요. Alt 1 눌러서 스윕 툴로 어느 정도 이 서랍장이 있는 데랑 옷장을 구분해 줄 거예요. 자, 이 정도에서 사이즈를 맞춰주면 될 것 같고, 위에도 한 김에 위에도 해줍니다. 그리고 엣지 2개 눌러서, 자, 엣지 2개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커넥트를 해줄게요. 커넥트 세팅으로 갔어요. 커넥트 세팅으로 가서 지금 이 분절선이 보이죠? 가운데 하나 만들어주고 양옆에 2개 만들어주고 그럼 되겠죠? 자, 2개를 일단 만들어서 양쪽으로 벌려볼까요? 쭉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고, 그리고 이 가운데 선을 만들어 주려면은 얘랑 잡고 다시 커넥트, 그러면은 한 개로 하면은 가운데 딱 들어가죠. 요게 0이면은 가운데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됐죠? 자, 이 양쪽 문에는 미러가 있네요. 유리가 있으니까 면으로 잡고, 자, 하나만 잡고 인셋 세팅으로 가셔서 이렇게 유리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인셋 세팅을 하면은 아까 저장했던 게 저장이 돼서 이렇게 거울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에 2개의 서랍 있어요. 2개의 서랍. 자, 2번 눌러서 양쪽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커넥트를 누르면 커넥터로 2개를 만들어줘야겠죠. 사이즈는 서랍장의 폭만큼 내려서 보면서 하면 돼요. 보면서. 그리고 요 2개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트 선, 그리고 1개 이렇게 누르면은 반으로 분절됐죠. 그 다음에 4번 누르고 여기 선택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Q를 이용해 주세요. Q. 여기서 뭐 눌렀다고요? 인셋 이렇게 누르시면 서랍장 끝선이 문짝선보다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 봐서 적당하게 이렇게. 오케이. 여기도 인셋. 오케이. 자, 보면은 서랍 폭이 너무 좁아졌어요. 그때는 2번 누른 다음에 2번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잡고 얘네들만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주시면 이 정도만 키워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안쪽으로 좀 줄여주면 되겠죠. 자, 4번 눌러서 잡고 뭘 누를 거면은 익스트루드 저번에 배웠잖아요. 익스트루드 말고 그러면 이번엔 베벨로 크기를 키워주죠. 위로 좀 올려주셔서 크기를 넓게, 이 정도만 크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높은가?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세팅,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주면 돼요. 여기 하나 왔다가 또 베벨 높이는 낮추고 폭은 줄이고. 자, 프론트 뷰에서 볼게. 그리드, 그 다음에 extrude 프론트, 이만큼 올라오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올라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이게 대부분 장들이 이렇게 강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2번으로 잡고 이렇게 2번 선택할 때는 Q로 잡아주시고 이번엔 루프를 눌러주세요. 루프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F3. 자, 루프를 누르면은 선택하고 루프를 누르면은 수평으로 한 바퀴 돌려서 선택이 돼요. 그죠? 근데 요걸 누르고 링을 누르면은 요렇게 수직으로
한 바퀴 돌려서 선택이 돼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선택할 게 요거였어요. 요거 루프 눌러서 여기가 강면으로 되어 있는데 강면이 싫다. 그러면 여기다가 체인퍼 이 하나하나 다 써보는 거예요. 체인퍼 기능. 체인퍼는 못깎기예요. 못깎기. 여기 체인퍼 세팅 누르시면 개수를 이런 식으로 늘려갈 수가 있어요. 자, F3번을 볼게요. 어떻게 됐다고? 여기서 여기를 모를 깎는 거죠. 둥그렇게 너무 두꺼우니까 뭐를 누르라고? 체인퍼를 기억하시기요. 자, 개수는 늘려줄수록 더 부드러워진다. 자, 폭은 요걸로 조정하는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폭 조절.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여기도 올라갔을 때 여기도 좀 체인퍼를 주고 싶다. 그럼 뭐 누른다고요? 루프 그 다음에 체인퍼. 폭은 이거보다는 줄어야겠죠. 쭉. 체인퍼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작업할 때 맨 마지막에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더 피니싱이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아서 이렇게. 자, 프론트 뷰에서 볼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됐죠. 자, 여기 보면은 까만색 라인들이 보일 거예요. 그죠? 까만색 라인들 옷장에. 자, 일단은 그 까만색 라인들을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엣지 누르고 여기 자, 요렇게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까지 선택한 다음에 체인퍼를 줄 거예요. 체인퍼 눌러보세요. 여기 있죠? 에디트 보더 체인퍼. 그냥 체인퍼 누르지 말고 체인퍼 세팅을 누르세요. 요렇게 체인퍼를 해주고 간격 조절은 위에 걸로. 세그멘트는 만들지 마세요. 일단 자, 요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간격이 만들어지죠. 됐어요. 자, 됐어요. 이제 선택해 주실 거예요. Q 선택으로 복수 선택. Alt는 빼주는 거죠. 자, 밑에 쪽도 예. 이렇게 빼주는 것도 편할 수 있어요. 선택하실 때 컨트롤과 Alt를 잘 눌러주셔야지 선택하기 편합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했냐. 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다. 그 다음에 큰 거는 빼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는 거죠. 됐어요. 너무 두께만큼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까만색 라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보면은 거울이 여기 보면은 거울이 약간 사면으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일단은 4번으로 이렇게 두 개 선택하죠. 두 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디태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런트 오브젝트로 해서 이걸 글래스로 해주면 되죠. 자, 4번 선택 나와서 글래스를 선택해주면 참 점 옆으로 떠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만큼 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피벗이 박스 만들 때 피벗이 계속 가기 때문에 요럴 때는 어펙트 피벗 올리 하고 센터 투 오브젝트로 하면은 요렇게 원하는 위치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자, 레프트 뷰에서 지금 위로 올릴 필요는 없죠. 그죠? 살짝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자, 다시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켰어요. 요 상태 요거죠, 요거. 뭐로 할까?
약간 사면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베벨로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죠? 4번 선택. 그 다음에 베벨. 베벨. 높이가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죠. 거울이니까 살짝만 거의 뭐 몇 미리만 나오게끔 올려줍니다. 근데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랩뷰에서 보면은 거의 안 튀어나왔죠. 이 정도 사면 되면 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거울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거울하고 장롱 잡은 다음에 클로젯 잡은 다음에 그룹 해줘.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셀렉션 키고 퍼스펙티브. 자, 그럼 뭐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손잡이 만들어주면 끝나잖아요. 만들면 되죠. 손잡이 실린더로 만들어도 되고. 만들어 봅시다. 일단 실린더로 만들게요.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 오토그리드 키죠. 실린더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요 정도의 위치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위로 올려주면 되죠. 자,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보려면 랩뷰 F3 줌 보면은 이렇게 요 정도 튀어나와 있죠. 하이트 세그먼트가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한 개 정도. 그리고 높이는 낮춰야지. 그리고 일단은 폴리곤 사이드를 뭐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일단 8개 정도로만 8개 12개 정도 만듭시다. 12개 100이 아니라 12개. 위치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에디트 폴리화 시켜주고, 근데 손잡이가 이렇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4번. 자, 보세요.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베벨 누르고 위로 올려주고 펴주고 펴주고 그 다음에 extrude 우클릭하면 바로 나옵니다. 우클릭하고 extrude 높이 높여주고 우클릭하고 베벨 이제 좁혀줘야죠. 좁혀요. 이번에는 인셋 할까요? 인셋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눌러주고 요거는 좀만 당겨 줍시다. 자, 이렇게 만들면 되죠. 선택 취소 F4번 4번 했어요. 퍼스펙티브 보면은 요런 느낌이죠. 이게 손잡이가 너무 두꺼운 것 같아. 그러면 1번 누르고 랩뷰 줌 F3 이렇게 잡고 R 누르고 스케일 값을 전체적으로 줄여주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W. 자, 이렇게. (1번) 퍼스펙티브 F3 줌 됐죠? 여기서 만약에 터블 스무스를 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찌그러지는 거 보이죠? 요거를 안 해주려면은 에디트 폴리 상태에서 Shift 스위프트 프로 끝에 점에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터블 스무스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를 프론트 뷰에서 봐야지.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동시켜주면 되죠. 이거는 인스턴스 값으로 수정하면은 하나만 수정해도 다 같이 되게.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전체적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자 하나씩 위치를 잡아줍니다.
가운데 자 이거 X 그룹화 시켜주고 그룹 그리고 얘까지 클로즈까지 그룹 X 그룹 됐습니다. 됐죠? 카메라로 돌아오면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은 이렇게 장롱이 보이는 거죠. 매트리얼 지원때 요것만 미러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장롱 다리 만드는 것도 있는데 장롱 다리 만드는 건 실린더로 만들면 돼요.